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이어 오늘로 예정됐던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특검이 막판 강수를 둘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여의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헌재 탄핵 기각설과 연기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시청자분이 네. 방송 계속 하나도 안 빠지고 봤는데 어제가 제일 재밌었다. 네. 뭐가 재밌었냐 하니까 오마이TV보다도 예. 뽕 이게 재밌었다고요. 최진봉. 아니 저는 지금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요? 장윤선이 안 나와서 재밌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 줄 알고. 그래요? 네. 장윤선 기자가 안 나오면요. 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파소. 일단 썼는데 네. 어떻게 해요? 팥 없는 찐빵? 파소. 파소가 뭐예요? 그게 표준어입니다. 안고. 안코라는 말을 예. 표준어가 파소. 팥소. 파소. 네. 소라는 게 소. 앙금이라는 예. 거죠. 앙금. 앙금. 팥으로 된 앙금. 소. 이상한 거로 유식한 척하시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유식한 척 끼어든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웃고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들 그래요. 네. 예, 근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주제도. 예, 그렇습니다. 특검 헌재 구제요. 네.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터지는지. 헌재와 특검 상황 잠깐 정리 좀 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 오늘 12차 변론기일 예.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특검의 경우에는 원래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어서 언론에 알려졌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특검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수사의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세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줬는데요. 마치 특검 쪽에서 정보 유출을 한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4명의 특검보를 전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자작극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정보 유출한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청와대 쪽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불법스러운 일이라던가 예. 아니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 관련된 내용을 전부 비공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기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대통령 측이 만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늑대 소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면 대통령 측과 특검 두 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특검은 어느 사항 하나를 갖고 국민들을 기망했다든지 속였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받겠다. 안 받고. 수사, 압수수색 등등의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을 거짓말을 해왔죠. 했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고 미국 사람들에게 누가 진실이냐? 그럼 누가 진실이라 그럴까요? 특검이 진실인 거죠.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아니 없을 우리나라 것 사람은 같아요.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예. 편견이 있고 예단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예단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입서 사항 자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법적으로 이번에 유일하게 아예 수사의 내용,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 자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예. 국민들로서는 이게 이런 사태를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알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공개하자고 법에 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례 브리핑을 하지만 그런 논란의 소지마저 없애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예. 하나가 있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날짜가 유출이 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핑계대는 것 뿐이다. 안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검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서요.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 안 한 이유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 그걸 왜 공개 안 했냐? 다른 게 아니라 피의자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하기 위해서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지금 특검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의 특검보 중 누구도 그걸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름까지 집어가면서 그 사람이 유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화를 냅니까? 직무집행 정지돼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비리로 탄핵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 월가월부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이유가 있는 게 적반하장.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보다 현명한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예. 똥낀 놈이 성낸다. 똥냄새 날 뻔했어. 깜놀했어요. 차 교수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9일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가에 다 소문이 돌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예. 9일이냐 10일이냐. 예. 그리고 심지어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예. 9일이나 10일쯤 되는데 일단 조사하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기자들이 절대 안 한다. 이럴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온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흘렸다? 예. 또 날짜 흘린 게 예. 이러면 기자들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기자 하셨으니까 9일날 하기로 했으면 서로 언론 합의했고 8일날 하면 됩니다. 또 10일 하면 됩니다. 그럼 9일날 기사 쓴 그 기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예. 근데 단언을 했잖아요. 예. 특검에서 흘렸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사실 이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뭐 일부 그 조간신문에 나온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특검을. 진흙탕 필리버스터. 진흙탕 필리버스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그랬죠. 네, 한국일보에서 썼죠. 한국일보에서 썼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렇게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그러니까 친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낸 13쪽의 의견서 중으로 줄을 읽고 지나갈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예. 특검의 조사로 오른 이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들이 진짜 수사의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한다고 최고로 하는 잘하는 사람들이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딱 꼬투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마당에 대면조사까지 이번에 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찰나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됐다. 이래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의 신사협정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 특검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 특검의 수사 자체를 우리가 공정성과 이 독립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특검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이 흠집 내기를 하는 거죠. 흠집 내기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면 물론 지지층들은 결속하게 되고 상당수 국민들은 왜 이 특검하고 또 이렇게 싸우느냐. 특검도 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해주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피로감도 빨리 피로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가면 덕이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지금 이 대면 수사 없이 특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연장론의 중요한 근거가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아주 확실하게 내비치는 거라고. 예.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복귀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던 입법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안은 100일 수사였어요. 100일간 수사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일을 하자. 그런데 70일 하고
또 그 안에 다 정리될 수도 있으니까 30일 자동 연장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70일 하고 30일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죠. 70일 끝났으니까 황교안, 물론 이제 그 사인은, 최종 사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돌이켜보면 네. 기본 정신이 100일로 그렇습니다. 하되 네. 100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70일 안에도 빨리 끝날 수 있으니 70일 네. 해보고 부족하면 30일 더 하는 걸로 자동으로 하자. 그러니까 전제를 일단 100일을 그렇습니다. 전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원래 수사 특검 100일을 전제로 그 입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총리를 바꿔야 되네, 선 총리 후탄핵, 뭐 선탄핵 후총리 막 별의별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병준 무슨 뭐 그 후보자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총리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뭐 별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원래 100일이 정신인데 그거를 자꾸 뒤집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이거를 비밀리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지금 특검 사무실에 기자들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24시간 그야말로 뻗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조사가 되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건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오른팔인 양재식 특검부를 보내거나 특검부 최소한 두 사람이 움직이거나 하루 종일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찾기 시작하고. 그럼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죠. 그럼 뻔하잖아요. 청와대 아니면 인수위 사무실로 거론되는 데 있잖아요. 예. 기자들 뒤지기 시작하면요. 1시간 내에 소재 파악 다 됩니다. 그러면 뭐 구제역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다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비밀리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비밀리에 할 수 있고 맘만 나와서 할 수 있고 국민들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처리를 했었던 게 문제였고. 변호사님, 이제 이렇게 법조계나 이런 정치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비밀로 하고자 하는 자가 도망다니는 자가 범인이고. 그렇죠. 범인이고 무언가 구린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이고 우리 문제 없다고 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한 상태에서 각자 브리핑하고 백브리핑도 해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쪽이 아니, 당연하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억울하다. 검찰이 엮었다. 그럼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검찰이? 나와서 얘기를 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혼자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아니고 이상하게 인터넷 TV 한 군데만 잡아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날짜를 유출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지만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차 교수님,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지력요. 예, 네. 그러니까 최태민 네. 목사님하고도 막역한 관계가 있었고 네. 최순실 씨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예지력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엮였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 조사 받은 다음에 특검에 엮였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특검의 조사를 하자 지금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특검에서의 정보 유출을 그걸 빌미로 예. 특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 황교안 스스로가 총리도 진짜 곤란하게 됐네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황교안 총리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도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마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아니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이러고 있겠죠. 사랑합니다. 근데 연장 안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야3당이 지금 그 특검법 연장에 대한 새로운 지금 그 법안을 개정안. 개정안을 예. 지금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회는 통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과연 3분의 1을 앉아 그 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가는 동안에 그렇다면 아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으로서는 물론 뭐 친박계의 지지표가 한 20%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나갔을 때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말 그대로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황교안도 빠져있고 대통령도 지금 완전 빠질 수밖에 사면초가에 없는. 빠져있는 예. 상황. 예. 양 변호사님, 특검이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 확인해야 될 혐의사실이 한 10개 가까이 되죠. 아니, 그런가요?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죠. 직권남용으로 특검이 시작돼. 들어서 열일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열일해야 되는데 특검은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루 종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미 모른다. 알려진 사상을 최선으로 인정하면서
그 의미가 사실은 개인적인 비리는 아니고 일부 일탈했다. 이런 게 계속 거듭던 논리잖아요. 예.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사실은 그 부분은 거의 확인하고 그냥 부인했다라는 정도로만 조서에 남기고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구를 할 것 같고. 39건에 담겨 있는 그렇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안정범 전 수석의 39건이라고 하는 갑자기 청와대에서 뛰쳐나와 버린 정말 이것도 핵폭탄이에요.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게 심지어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도승지의 사초. 사초. 그렇죠. 사초라는 게 맞을 예. 정도로까지. 그리고 아니 왜 도승지는 비서실장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안정범 수석. 열일 하셨다니까. 자료화면 보니까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야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적는데 수첩이 17건밖에 없을까 했더니 39건이 나와버렸으니.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 뜨문뜨문 띄어 있으니까 검찰이 특검이 아니 이렇게 메모강인데 왜 이렇게 뜨문뜨문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뇌물죄로 다 받게 되니까 예. 그거에 관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렴 이걸 다 해줬겠냐. 나는 중간에 지시한 대로. 그냥 떡고물 좀 떡 만지다 보니 떡고물 묻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떡이 뭐냐. 누가 떡 만졌냐 하니까 얘다 이렇게 39건을 드린 거죠. 그 39건에서 특검이 가장 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뇌물죄. 그렇죠.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쾌재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수사 상황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동안 일단 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예. 차 기자, 네. 차 교수님, 차 네. 기자님 그럴 뻔했네 또. 차 교수님, 네. 이른바 이제 그 일거양득, 네. 전문용어로 일타쌍피. 네, 일타쌍피. 예? 사자성어로 일석이조. 일석이조. 네. 예. 그러면 네. 대통령을 보고 네. 만약에 저 39건 안에 네. 삼성의 뇌물죄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지만 삼성 이재용 그렇죠. 회장에 대한 네. 구속영장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은 좋고 네. 못 넘어가더라도 특검법 연장에 예. 기여가 되니까 이제 삼피가 되는 삼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정범 그 전 수석의 지금 추가로 온 수첩. 예. 그 자체가 또 상당히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 이거 폭탄이에요. 이와 진짜.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특검이 지난번에 그 금융위하고 예. 공정거래위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 주요 혐의자로 지금 소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합병은 했지만 그 뒤에 지금 다른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100만 주를 이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특혜를 봐줬다는 거죠. 예, 그것이- 순환출자. 예, 순환출자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면 삼성이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서 삼성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이후에 진행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를 하고 공정거래가 뭔가를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대가성이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성이 성립된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논리인데 그렇죠. 그 수사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안정범 전 수석의 추가로 온 수첩에서 예. 좀 근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네. 합병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계열사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키우는 일인데 그렇죠. 두 개 M&A 한 거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 순환 출자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긁어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공정거래위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순환 출자법 위반 아니야 이게? 해갖고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그 계획 자체를 지금 무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청와대가 그걸 작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그 대가성 부분이 그렇죠. 충분히 또 뒤에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7월 17일 날 M&A가 끝나요. 2015년 7월 17일 M&A가 끝나고 삼성은 7월 25일 이후에 두 번째 독대한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뭐냐?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런 라고 논리를 얘기하는데 세웠죠.
지금 공정거래액이 들어가는 걸 막은 거는 12월쯤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막기 전에 돈을 준 것이다. 그럼 승계 작업이 단 하나의 일로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이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은 작업들이 돈을 앞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날 지원 사업도 그랬었고 다른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전에 있었고 계속되는 와중에 있었던 거다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마지막에 12월대로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앞서서 미리 합병했던 것들도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관이 다 돼 과정이니까. 있으니까 큰 우리 포괄일제 뭐 이런 예.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예. 그게 거기서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 제가 기분이 좋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노트가 아주 특이해요. 네. 29개월이더라고요, 장장. 네. 그러니까 2년 5개월쯤 되는데 작년 11월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종범 수석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고록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고재열 기자가 며칠 전에 네. 그 쓰다가 누가 그랬던 겁니다. 그 이제 저쪽 탄핵을 시키려고 이 네, 네. 증거로 탄핵을 시키려고 당신 생각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무 바삐 적느라고 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 다 대통령 기록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기자들이 예. 취재할 때 누군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전부 앉아가지고 받아쓰고 노트북, 이제 요새는 다 노트북으로 예. 쓰지만 예전에는 다 받아 적었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종범 수석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조사 받기로 했으면 조사 받고 끝내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 끊으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러니까 전직 검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조서를 다 쓴 다음에 끝에 피의자 박근혜 그리고 서명을 해야 하든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이 과정을 밟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감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별개의 사건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특검을 연기하고 네, 있는 거다. 연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작년 11월까지 있으면 네. 지금 이제 검찰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네. 작년 10월에 네. 그 작년 9월에 박상진 승마협회장이 독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0월에 이 문제가 7월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삼성에서 대놓고 도와주기가 힘이 드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회 지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수첩에 그게 있으면 그리고 그때 작년 10월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네.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는 말을 갈아타거든요. 네. 25억짜리 말로. 근데 삼성은 우리가 사준 거 아니다. 네. 우리가 사줬다고 하는 우리를 뇌물죄로 거래를 하면서 당당하게 있는데 여기 블라디미르 얘기가 없을까요? 글쎄 제가 지금 뭐 전 검사도 아니고 특검 예. 수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말 어렵지만 갈아타는 건 재밌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수많은 정보들이나 증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저는 이제 더 재밌었던 거는 어찌됐든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이 청와대에다 그 증거를 안 들킬까봐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일 안전해서. 예, 제일 안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안종범 수석의 증거물만 있겠냐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다. 맞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네. 안종범 노트만 봐도 청와대 압수수색의 명분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유명한 변호사 있어요. 최모 변호사라고. 네. 죽으려면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고. 최강욱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늦춘다 한들 예.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하게 돼 있다. 시간을 늘려봤자 결국 본인만 더 지저분해진다. 빨리 결자해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거꾸로 매달아도 청와대 시계는 돌아갑니다. 국방부식이 아니에요. 청와대 시계로 바뀌었어요. 양 변호사님, 헌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헌재가 오늘 분위기가 무척 격앙됐어요. 헌재 재판관들이. 예. 자신들을 갖고 농락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오늘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제 조성민 전 블루케이 사장이 지금 예.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원래 이제 검찰 조서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서만 가지고 심리를 해도 되는데 예. 굳이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받아주기도 했어요. 예. 그냥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과연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느냐. 그것만 그리고 물으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블루케이와 그럼 저 미르재단과는 연관관계 어떻게 했느냐? 더 스포츠K. 스포츠K와 결국에 이제 스포츠K에서는 공익재단이니까 어쨌든 명목은 돈을 못 빼고. 돈을 못 빼니까 블루케이를 이용해서 빼려고 했던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조성민 사장이 전 사장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아니 실제로 받아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익을 추구한 거냐. 그때 조성민 사장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죠. 사업 2달 해가지고 사업해봤냐. 2달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못 빼냈던 건데 최순실 씨 억울할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빼는데 이대로 굴려만 줬으면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그런 정도 질문에서 그쳐야 되는데 자꾸 이미 수사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0분 잡혀 있는 거를 1시간 넘게 끄니까 보다 못한 헌재 재판관들이 대놓고 아니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느냐. 이정미 재판관이 그래요. 이정미 재판관도 그렇고 강경현 주신도 그렇고 예. 심지어는 지금 물어본 거는 대통령한테 불리한 내용이다. 왜 그거를 당신이 물어보느냐. 이런 지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을 자꾸 지연 작전을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리인단들은 밖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지연 작전 쓰느냐. 우리가 정정당당히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해내느냐. 언론이 이것도 엮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언론이 엮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연 작전이나 말만 안 썼을 뿐이지 탁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실. 예. 최 교수님. 예. 2명은 이미 돌아섰다. 예. 이 가짜 뉴스. 예. 마타도 루머. 예. 이게 막 판친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 재판관들은 못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죠. 대한민국의 사법계, 예. 입법, 사법계에서 예.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이 뭔가 예. 이 법리적 논쟁, 헌법적 논쟁을 하지 않고 뭔가 타협하는 듯한 예.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아직 뭐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입장이 놓은 거는 제가 아직 낭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왔어요. 낭설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기가 솔깃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아주 좀 희한하게 지금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예. 이정미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만약에 지금 탄핵에 대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7명이 남아서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해유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기각시키도록 의견만 만들어내면 결국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그런 없다. 변수가 숨어 있을 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지금 8명 남아 계신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2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2분이 또 계시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이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그 사법부가 3명, 그리고 입법부가 3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 행정부가 임명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에 지금 2분이 계시는데 이 2분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줬기 때문에 추천하고 임명을 한 거죠. 예. 추천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인용은 못할 거다. 그렇죠. 찬성은 못할 거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이 추천했을 때 보면 그 대통령과의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이 지금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지존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적 인연으로 흔들릴 뿐은 아니다.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자, 그 기대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예. 제가 봤을 변호사님, 때는요. 오늘 이거- 유난히 인상을 쓰세요? 주름 생겨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데는 약이 여러 가지가 요즘. 예, 보톡스. 그런 거 쓰면. 그리고 잠자고 싶으면 프로포폴. 그거 잘하는 데 있어요, 청와대. 대학을 좋은 데 나와야 돼, 청와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아니, 헌재에서 예. 2명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드리기엔 생각은요, 이건 법률 문제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들이요, 얼마나 재판관들이 심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예. 알아내라고 별수를 써도요,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친한 그 직전 전달까지 같이 동료로 있던 변호사한테도 그건 안 알려줘요. 심지어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할 절대 정도로. 예. 그거 하나만큼 판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요. 순전히 정치적 포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냐면 그렇게 탄핵 기각서를 해놓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억울하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다 엮인 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 이후에 살아날 길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가버리면 다 물러나야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책임 있는 사람들 옷 벗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대통령이 물러났다가 돼야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출마하려면 그런 모양이 돼야 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야 지금 정치적 기반이 남죠. 야, 아니 진짜 이건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해가 짚으셨네. 아, 진짜요? 아니, 그렇지 예.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건 법적으로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정치적 보기에는. 포석을 두고 예. 우리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안 지죠. 아니 그리고 또 정치적 포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말이죠.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계속 소문이 나면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어하는 태극기 집회에 인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집이니까. 되는 집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더 보태시면 예.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고 4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손봉규 변호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새누리당은 기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라. 그래 강하게 지금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는 누가요? 거예요. 손봉규 이 대통령 변호사가 측대리.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소속돼 있는 손봉규 변호사가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친박계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 탄핵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당신들은 국회 소추인단 같은데 참석도 안 하고 왜 그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지금 탄핵 기각될 수 있다. 당신들이 조금 힘만 보태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허.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친박계 그 태극기 모임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마이크 안 잡으면 그 당내에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급기야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김문수. 예, 대구 가서 아주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단심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몽주 선생의 예. 이 몸이 뭐 죽어주고 고쳐주고 뭐 일벽 고쳐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단심가를 불렀는데 제가 봤을 때 단심가를 부를 게 아니라 하예가를 불렀어야 돼요. 이방원이 이런 데로 딸이 저런 데로 딸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 새누리당에 아, 박근혜 김문수 대통령- 지사는 계보가 있어요. 언박.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박이었어? 원래는 언박, 엔티박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독재자의 딸이라 이야기하고 2012년 대선에 같이 후보 경선할 때는 뭐예요? 최태민 동영상 제일 먼저 틀고 아주 세게 붙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단신가를 부른다? 이거는 단신가를 부를 게 아니고 결국 이런 데로 딸이 저런 데로 딸이 하예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TK를 기반한 보수의 복원을 위한 포석 작전이다. 이렇게 기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른바 태극기로 상징되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더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지난 토요일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그 박사모 버스가 59번까지 확인이 좀 됐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그럼 해보면. 60대 하면 일단 한 4624, 2,400명은 그렇죠. 동원이 기본이 되는 있는 건데.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실제로 많은 뭐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혹은 보수가 걱정이 돼서 지키려고 나오는 나오는 분들도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지만 보수 전체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렵다 치더라도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있을 총선까지 보고 보수의 복원 작업을 해야 된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한 장치들을 지금부터 선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네. 그 부천인가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일산인가요? 일산. 고향. 아, 고향. 그리고 심상정 의원. 예, 심상정 의원한테 아주 간발로 이기고 지고 했었는데 네. 38기인가 그렇죠, 연수원? 첫 준비기일 때 권성동 의원은 강원의 삼선의 법사위원장이고 18대인가 19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단 말이에요. 18대 국회의원 예. 하셨죠. 아니 18대 때는 심상정이 지고 19대 때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어쨌든 한번 이기고 지는데 17대 때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권성동 위원장이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그 손범규 대리인한테 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나네. 그럴 때 기자들이 보는 표정은 손범규 대리인은 권성동 위원장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언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TFT를 꾸려라는 건 당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모양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보면 이게
반전의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계속해도 헌재분들을 보면. 헌재 그리고 헌재에서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예. 증인 신청을 8명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헌재가 흔들린다는 것도 그 맞습니다. 흔들림의 어떤 뒷받침하는 가설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이 반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봉쇄하는, 그러니까 예. 8명이라는 게 봉쇄하는 반론이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도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을 보면 비록 날짜는 2월 말에 안 끝내게끔 길어졌지만 그 신청한 받아들인 증인의 면면을 보게 되면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증인들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 버렸습니다. 뭐냐면 기업 총수들은 검찰 조사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강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강요라고 분명히 예. 얘기했어요. 그 강요가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라 해서 법리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선으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명확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버린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마지막에 22일 날 최순실 안종범 왜 한 번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 채택했는데 또 불렀냐? 아니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 모든 이 게이트의 시작이 최순실과 안종범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을 내겠다. 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9건 또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 사이에 특검 보고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수사 보고서.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다소 날짜가 길어진 건 맞고 예. 안 하던 증인신문 갑자기 화요일, 목요일 하다 월수로 바꾸고 이런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잡긴 잡았지만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요. 22일이 2월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네. 날짜로 보면은 그때 22일 날 이러저러한 수를 쓰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한 일주일 더 기일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3일까지가 3월 3일이 금요일이니까 요 기나 아니면 늦어도 3월 3일이나 3월 7일까지 잡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결심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하고 그 주에 바로 3월 9일 정도에 결심을 하고. 변론 종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평일 시작을 회의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13일 퇴임하셔도 8명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무리 이미 늦어도 판결문도 지금 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쓰지는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50명이 거기 붙어갖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석이 또 지연 카드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거기에 어떤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얘기니까. 그렇죠. 그냥 최후 변론 기회를 그렇죠. 주는 것뿐이다. 예. 원래 의미 자체가. 본인은 일단 자기 죄를 부정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게 결정문을 쓰는데 결정적 영향을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카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거만 대통령- 하나 예. 덧붙이고 싶은데 그 재벌 총수들 안 나오는 문제, 8명 증인 채택한 문제는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로 증인을 다 인정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재벌 총수들은 사실 조회를 다 끝낸 상태여서 그 자체로 받아들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15명의 증인들을 다 채택한 상황이거든요. 다름이 없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뭐 불공정한 재판이니 뭐니 뭐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던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다 받아준 셈이다. 근데 전직 검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불구속 재판과 구속 재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피고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는 결국 구속하더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게 재판적인 반전 아니에요. 예. 다 들어줘 봤더니 너 역시 죄를 졌네. 아, 예, 그 얘기를.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 하셨어요. 원래 중요한 얘기 안 하면 저한테 절대 안 쳐요. 저희도요 가끔 수사 받으러 갈 때 예. 저희가 동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서 못 하고 나중에 얘기만 해주세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근데 딱 제일 걱정할 때가 분위기 좋던데 검사님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중간에 커피도 주시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야,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은 살아나고. 괜찮다. 그럼 왜냐면 검사도 이게 구속시키거나 세게 치려면 이게 자기도 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잘해준다고요. 원래 밥 먹이고 때리는 법이거든요. 밥 그래서 먹고 때리면 토하는데. 그 이상한 논법이에요. 아니 그래서 기자님이 정말 제가 잊어먹고 예. 있어 중요한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원래 세게 칠 때 잘해주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현재에서 이제 상당히 일정 자체가 이제 예. 2월 말 늦어도 한 3월 초 정도에 이제 다 결정될 거라고 나름대로 좀 낙관과 기대를 갖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저는 봤을 때 아직까지 한 2가지 정도 변수는 남아있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이정미 대행의 이 나름대로의 그 굳은 의지, 뭐랄까요, 이 결단. 장악력, 결단. 결단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정미 지금 재판소장의 대행이 사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법 연수 기수도 연수 제일 기수. 어리거든요. 예. 제일 늦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정미 그러니까 재판소장의 대행이 나름대로 이 지금 변론 기회를 잡고 이렇게 종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맺고 끊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지금 다른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중심을 잡아서 분명히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뭐 재판관들, 예. 선배들 뭐 눈치 보고 이러다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또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좀 더 들어보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하나의 변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은 이 장애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말에 새로 다시 또 재개되는 촛불 민심에서 과연 이 지금 지난번에 확인됐던 민심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예. 지금 뭐랍니까? 태극기 집회가 지금 2배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이런 부분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그 선동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선동이 아니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촛불 민심에. 태극기로 나가라는 거야, 어디 촛불로 나가라는 거야. 아니 국민들이 자기 소신껏 행동하라. 소신껏 행동하라. 태극기를 나가든 촛불로 네, 나가든. 촛불 나가든. 알겠습니다. 무척 중립적이죠.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네. 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당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 지금 대선 치를 때냐? 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 언론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정신 차려라.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촛불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그 2월에는 탄핵하라. 그리고 대선보다 탄핵이다. 탄핵이 돼야 대선 전국이 열리는 거지. 탄핵도 그렇죠. 안 됐는데 대선 얘기하는 거 너무 섣부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 단톡방에서 그 얘기가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대표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 2월을 탄핵 총력 투쟁의 달 뭐 이런 걸로 선언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예. 촛불 집회에 대거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국민의당만 입장을 못 정했어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네. 나가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그리고 또 주장. 박지원 현 대표죠. 네. 대표는 광주 촛불에 나갈까 생각 중이다. 네.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 얘기는 그날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이 대선 출정식을 한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기 가야 돼가지고 광주 갔다가 다시 5시에 오는 게 천정배 지지율 몇 프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늑대 소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면 대통령 측과 특검 2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특검은 어느 사항 하나를 갖고 국민들을 기망했다든지 네. 속였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측은 뭐- 검찰 조사 받겠다. 안 받고. 수사, 압수수색 등등의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을 거짓말을 해왔죠. 거짓말했거든요. 해왔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고 미국 사람들에게 누가 진실이냐? 그럼 누가 진실이라 그럴까요? 특검이 진실인 거죠.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도 아니 없을 우리나라 것 사람은 같아요.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우리 뭐 예. 편견이 있고 예단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예단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특검법 자체가 입수 사항 자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법적으로 이번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예 수사의 내용,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 자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예. 국민들로서는 이게 이런 사태를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알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공개하자고 법에 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례 브리핑을 하지만 그런 논란의 소지마저 없애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예. 하나가 있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날짜가 유출이 됐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핑계대는 것 뿐이다. 안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검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서요.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 안 한 이유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 그걸 왜 공개 안 했냐? 다른 게 아니라 피의자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하기 위해서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 유출이 됐다. 그것도 지금 특검에서는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의 특검보 중 누구도 그걸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름까지 집어가면서 그 사람이 유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화를 냅니까? 직무집행 정지돼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비리로 탄핵 그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한 이유가 있는 게 적반하장.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보다 저기 현명한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예. 똥낀 놈이 성낸다. 똥냄새 날 뻔했어. 깜놀했어요. 차 교수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9일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가에 다 소문이 돌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다음 예. 9일이냐 10일이냐. 예. 그리고 심지어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예. 9일이나 10일쯤 되는데 일단 조사하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슬그머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기자들이 절대 안 한다. 이럴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온몸에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흘렸다? 예. 또 날짜 흘린 게. 예. 이러면 기자들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기자 하셨으니까 9일날 하기로 했으면 서로 언론 합의했고 8일날 하면 됩니다. 또 10일 하면 됩니다. 그럼 9일날 기사 쓴 그 기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단언을 했잖아요. 특검에서 흘렸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사실 이 지금 의도를 갖고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뭐 일부 그 조간신문에 나온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특검을 진흙탕 필리버스터. 진흙탕 필리버스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그랬죠. 네, 한국일보에서 썼죠. 한국일보에서 썼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렇게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그러니까 그 친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낸 13쪽의 의견서 중으로 줄을 읽고 지나갈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예. 특검의 조사로 오른 이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들이 진짜 수사의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한다고 최고로 하는 잘하는 사람들이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딱 꼬투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마당에 대면조사까지 이번에 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찰나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됐다. 이래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이 신사협정 자체를 파기할 정도로 특검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 특검의 수사 자체를 우리가 공정성과 이 독립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예. 특검에 대한 이 일종의 뭡니까? 이 흠집 내기를 하는 거죠. 흠집 내기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면 물론 지지층들은 결속하게 되고 상당수 국민들은 왜 이 특검하고 또 이렇게 싸우느냐. 특검도 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해주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피로감도 빠질 피로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가면 덕이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의 지금 이 대면 수사 없이 특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연장론의 중요한 근거가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왔더라고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규철 특검보가 대통령 대면서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아주 확실하게 내비치는 거라고. 예.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복귀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던 입법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안은 100일 수사였어요. 100일간 수사해야 된다는데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도읍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일을 하자. 그런데 70일 하고 또 그 안에 다 정리될 수도 있으니까 30일 자동 연장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을 하다가 그러면 70일 하고 30일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죠. 70일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인은 최종 사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돌이켜 보면 네. 기본 정신이 100일로 그렇습니다. 하되 네. 100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70일 안에도 빨리 끝날 수 있으니 70일 예. 해보고 부족하면 30일 더 하는 걸로 자동으로 하자. 그러니까 전제를 일단 100일을 그렇습니다. 전제로 시작을 한 거네요. 예, 원래 수사 특검 100일을 전제로 그 입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총리를 바꿔야 되네, 선총리 후탄핵, 뭐 선탄핵 후총리 막 별의별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병준 무슨 뭐 그 후보자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한다든지 뭐 별별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잘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원래 100일이 정신인데 그거를 자꾸 뒤집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와대에서 이거를 비밀리에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지금 특검 사무실에 기자들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24시간 그야말로 뻗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조사가 되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건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오른팔인 양재식 특검부로 보내거나 특검부 최소한 두 사람이 움직이거나 하루 종일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기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찾기 시작하고. 그럼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죠. 그럼 뻔하잖아요. 청와대 아니면 인수위 사무실로 거론되는 데 있잖아요. 예. 기자들 뒤지기 시작하면요. 1시간 내에 소재 파악 다 됩니다. 그럼요. 뭐 구제역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다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비밀리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자꾸만 그걸 비밀리에 할 수 있고 맘만 나와서 할 수 있고 국민들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처리를 했었던 게 문제였고. 변호사님, 이제 이렇게 법조계나 이런 정치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비밀로 하고자 하는 자가 도망 다니는 자가 범인이고. 그렇죠. 범인이고 무언가 구린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이고 우리 문제 없다고 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한 상태에서 각자 브리핑하고 백브리핑도 해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쪽이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이어 오늘로 예정됐던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특검이 막판 강수를 둘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여의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헌재 탄핵 기각설과 연기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시청자분이 네. 방송 계속 하나도 안 빠지고 봤는데 어제가 제일 재밌었다. 네. 뭐가 재밌었냐 하니까 오마이TV보다도 예. 뽕 이게 재밌었다고요. 최진봉. 아니 저는 지금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요? 장윤선이 안 나와서 재밌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 줄 알고. 그래요? 네. 장윤선 기자가 안 나오면요. 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파소. 일단 썼는데 네. 어떻게 해요? 팥 없는 찐빵? 파소. 파소가 뭐예요? 그게 표준어입니다. 안고. 안코라는 말의 예. 표준어가 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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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라는 게 소. 앙금이라는 예. 거죠. 앙금. 파소로 된 앙금. 소. 이상한 거로 유식한 척하죠.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유식한 척 끼어든 차재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웃고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들 그래요. 네. 예, 근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주제도. 예, 그렇습니다. 특검 헌재 구제요. 네.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터지는지. 헌재와 특검 상황 잠깐 정리 좀 해주시고요. 헌법재판소 오늘 12차 변론기일 예.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특검의 경우에는 원래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정보 유출을 이유로 들어서 언론에 알려졌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특검 수사에 임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수사의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세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줬는데요. 마치 특검 쪽에서 정보 유출을 한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4명의 특검보를 전부 확인한 결과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청와대 자작극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쪽에서는 정보 유출한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청와대 쪽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불법스러운 일이라든가 예. 아니면 대통령의 대면 조사 관련된 내용을 전부 비공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기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대통령 측이 만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당연하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억울하다. 검찰이 엮었다. 그럼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검찰이? 나와서 얘기를 내라. 계속 이러는 거죠. 검찰에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언제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아니고 이상하게 인터넷 TV 한 군데만 잡아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날짜를 유출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지만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차 교수님.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지력요. 예. 네. 그러니까 최태민 네. 목사님하고도 막역한 관계가 있었고, 네. 최순실 씨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예지력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엮였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 조사 받은 다음에 특검이 엮였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특검의 조사를 이제 지금 사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특검에서의 정보 유출을 그걸 빌미로 예. 특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해서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 황교안 스스로가 총리도 진짜 곤란하게 됐네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도 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마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아니,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이러고 있겠죠. 사랑합니다. 근데 연장 안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야3당이 지금 예. 그 특검법 연장에 대한 네. 새로운 지금 그 법안을 개정안. 개정안을 예. 지금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회는 통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과연 3분의 1을 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가는 동안에 그렇다면 아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으로서는 물론 뭐 친박계의 지지표가 한 20%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나갔을 때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말 그대로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황교안도 빠져있고 대통령도 지금 아주 빠질 수밖에 사면초가에 없는. 빠져있는 예. 상황. 예. 양 변호사님, 특검이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 확인해야 될 혐의사실이 한 10개 가까이 되죠. 아니, 그런가요?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죠. 직권남용으로 특검이 시작돼. 들어서 열일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열일해야 되는데 특검은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루 종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미 모른다. 알려진 사상을 최선으로 인정하면서 예. 그 의미가 사실은 개인적인 비리는 아니고 일부 일탈했다. 이런 게 계속 거듭된 논리잖아요. 예.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사실은 그 부분은 거의 확인하고 그냥 부인했다라는 정도로만 조서에 남기고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삼성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 같고. 39건에 담겨 있는 그렇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안정범 게, 전 수석의 39건